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7월, 8월 더위에 무탈하게 지내셨나요? 7월, 8월에 여러분의 공부가 앞으로 9월을 향한 그 밑받침이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긴급 점검 어떻게 준비했느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7월, 8월 공부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고민됐던 부분들을요. 생생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솔직한 저의 답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누군가의 질문으로 여기에 딱 준비되어져 있을 테니까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점검 9월 설명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이 5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고민이 스며져 있습니다. 특히나 월간 Q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시는 고민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장 깊게 이야기 나눌 부분들만 뽑아 왔는데요. 나의 고민과 부합하다면 끝까지 이야기 경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8월에 문법 1회독을 이미 했는데 9월에 2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우리 7, 8월에 문법 1회독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법의 흐름이 잡혔죠? 그렇다면 바로 어디로?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이 잡혀진 여러분들은 전략을 통해서 이제 시험에 가까운 문제풀이 방법을 흡수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략서를 진행하시다가 여러분이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자, 전략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약점이다. 다시 돌아오셔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개념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은 전략서예요. 자, 우리가 전략을 배우다 보면 전략의 솔루션 1, 2, 3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 있는 전략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미스가 없는데 세 번째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략이 이해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여기 해당되는 개념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돌아가서 개념서를 다시 한번 파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 흐름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커리큘럼을 타시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커리에서 전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하셔서 9월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전략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저희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질문이 많으셨던 쌉 전략에 대해서 최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에 준하는 컨텐츠에 9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희 쌉 전략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자, 문법 쌉 전략, 영어를 쌉 정리해준다. 그런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S급, A급, B급으로 문법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는 전략서가 바로 쌉 전략입니다. 쌉 전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쌉 전략은 S급, A급, B급으로 학습의 범위를 나눠드립니다. 내가 특정 직렬에 특정 점수를 맞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 점수에 맞게 SAB 또는 SA 또는 S만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즉 목표 점수가 높을수록 SAB를 싹 다 내 걸로 마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것만 맞추면 돼, 나는 요 점수만 맞추면 돼 라고 한다면 최우선으로 S급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이렇게 A급의 하나의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A급의 예시는 먼저 서머리를 정리합니다. 단순하게 서머리만 정리되어 있다면 개념서와 다를 바가 없겠죠. 핵심 내용 서머리 이후에는 다시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이런 유도부사 구문이 나오면 첫 번째 반드시 어순을 체크해야 돼. 어순 체크. 그 다음에 수일질 체크하는 거지. 수일질 체크. 실제로 시험에서 여러분이 얘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쌉 전략의 솔루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솔루션을 배우셨다면 실제로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준비되어 있는 체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진짜로 아는 건지 안다고 느끼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선택형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선생님 선택형 문제가 나오는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너무 날카롭다. 선택형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칸형 문제가 선택형으로 준비하면 싹 맞추실 수가 있죠. 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은 선택지 간의 우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위 판단에 있어서는 선택형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선택형,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전히 출제 기조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 문제, 바로 뭐죠? 밑줄형 문제입니다. 밑줄형 문제는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밑줄형, 밑줄형, 밑줄형. 실제로 밑줄형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OX로 기출 변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OX의 맞고 틀림을 단순하게 정답 체크로 공부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았다면 왜 맞는지, 틀린다면 왜 틀린지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해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틀렸을 때 그 문제 보완을 하고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1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009번에 가서 다시 보는 겁니다. 009번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정확하게 로드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얘는 015번으로, 얘는 017번으로, 얘는 010번으로, 이 친구는 006번으로 각각 앞서서 준비되어 있던 출제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불완전한 부분은 메꾸고 다음 유닛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복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문제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떠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메꿔 나갈 수 있는지까지도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쌉 전략입니다. 오늘은 쌉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여러분에게 쌉을 처음으로 오픈해서 만든 사람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 어떤 선생님과 공부하시든 이렇게 전략이 제시됐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커리를 9월 달에는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시생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힘들게 다시 용기 내셔서 시작하는 그 마음과 그 공부를 응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 방향을 드리고 싶어 두 번째 질문을 뽑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국가직과 지방직 영어 평균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초시생분들도 결국은 이 재시생분들과 초시생분들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략과 나의 현재의 위치를 같이 비교하는 건 매우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24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영어 점수를 먼저 초시생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생분들과 함께 경청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전략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지방직 성적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꼭 국가직 성적과 평균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장에 직접 입실해서 시험을 본 저는 더욱이 이 시험의 온도 차이를 명백하게 여러분만큼이나 느끼고 있습니다. 고로 지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과 지방직 성적 모두의 평균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60점 이하와 65점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60점 이하, 그리고 65점 이상부터 80점 이하, 그리고 85점 이상으로 세 카테고리로 나누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60점 이하.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죠. 다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문법 개념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번 제대로 잡고 갑시다. 우리 작년에 아쉬웠잖아요. 그 아쉬움 내년에 또 느끼고 싶지 않죠. 딱 8일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컨텐츠로는 비주얼 G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딱 8일이면 여러분에게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드립니다. 그 8일의 시간이 아까워서 8개월을 다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8일 동안 기본 개념 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시작입니다. 자, 65점부터 80점 이하. 저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품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65점부터 80점. 자,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하방도 뚫려 있다는 거죠. 다시 공부를 해서 이보다도 성적이 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5점부터 80점은 더욱이 가장 큰 변동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내려갈 가능성. 우리는 하방을 막아야 되겠죠. 하방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게 제안드립니다. 기초가 없는 건 아니야. 노베는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컨텐츠는 바로 구문입니다. 구문. 자, 근데 구문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치는요, 두 가지입니다. 독해와 그리고 어법을 같이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로 지금 점수대에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문입니다. 그래서 구문부터 제대로 시작하시는 것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문 컨텐츠라고 한다면 저희는 구문 X 7공식, 물론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거? 그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거? 맞아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혹시 그런 오해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그 효과 검증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든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치를 전달하는 컨텐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보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점수대 다양한 가능성에서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문풀 단계로 들어가시기 전에 구문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문을 통해서 문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내 독해 약점을 메우는 겁니다. 왜? 읽을 수 있으면 독해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법에서 하고 약간의 부족했던 그 분성을 문장 확장 원리로 제대로 잡아가실 수 있도록 구문부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8일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구문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85점 이상인 분들, 한 끗 차이였어요. 정말 한 끗 차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조바심도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실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문제풀이를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전략서를 회독하시기를 전략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순도 100% 문제풀이법인지를 점검하고 들어가자고요. 작년에 여러분이 아쉬운 점수를 냈다면 그게 단순하게 문제풀이 양이 적어서이라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풀 양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전략부터 차근차근. 저희 전략으로 한다면 쌉 전략과 GS 전략입니다. 쌉과 GS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계량화, 객관화를 통해서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십니다. 자, 그 문제풀이와 전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르게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테스트, 즉 문제풀이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모르는 문제에 틀리는 것이 나온다면 다시 개념학습,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85점 이상의 수험생분들은 테스트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필터링하고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전략으로 보강하고요. 그 전략을 보강해서 다시 테스트에 들어가고요. 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내가 완벽에 가깝게 문제풀이가 될 때까지 하시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쓴 고배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각 점수대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자꾸 밀리는데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해당되는 진도 고민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것 뭘까요? 쿠션입니다. 쿠션 말랑말랑한 쿠션 있죠. 그 쿠션이 필요합니다. 그 쿠션 데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진도는 밀리지 않습니다. 우선 이건 저희 학생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함께 하는데요. 저는 주로
정혜쌤의 말씀 따라서 쿠션데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쿠션데이 밑에는 운동휴식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주말을 쿠션데이로 만들었습니다. 주말을 쿠션데이로 만들었고, 자, 주말 하루만 쿠션데이로 했습니다. 등등의 이야기가 합격 후기 속에서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자, 그 쿠션데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했길래 합격으로 그리고 진도를 밀리지 않게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게 실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자, 공부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계도 이렇게 작동하면 고장나요 여러분. 그잖아. 그런데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감정도 있어. 우리에게 지침도 있고 피곤함도 있어.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부 이건 no. 이런 방법 말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쿠션데이를 갖는 거죠. 쿠션데이는 말랑말랑한 쿠션, 즉 다음 일주일을 가기 전에 이 말랑한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와중에 변수가 생겼어. 아플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아프시다면 제가 모시고 병원도 가야 되니까 공부를 조금 못한 날도 있겠죠. 그런 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중에 못한 공부를 보충하는 날로 쿠션데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별일 없었어. 부모님도 너무 건강하시고 나도 괜찮았어. 그러면 어떡해요? 일요일도 또 공부해요? 아니요. 그날은 나에게 선물 주는 날로 쓰자고요. 나에게 포상을 주는 날, 보상을 주는 날로 쓰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데이를 이용하시면 진도가 밀리지도 않겠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수험생 중에서 일요일 오전에 꼭 조조 영화를 보러 가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조 영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조조 영화를 본다는 생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빽빽하게 공부하시고 밀도 있게 공부하셨어. 왜? 나는 일요일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볼 거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조조 영화를 못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 좋아하는 걸 못 보니까 주중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하고 스스로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좋아하는 영화를 일요일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퇴근하고 한 편씩 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 마음이 원동력이 돼서 빨리 합격해야지 라는 그 실제 마음을 실현을 하셨어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지켜보면서 되게 느끼고 깨달은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수험생이 영화를 본다는 건 좀 너무 사치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솔직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쿠션데이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뀌었죠. 저도 그렇게 제 교수법과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고 개선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쿠션데이는 그런 날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쿠션데이는 내 학습이 불안한 점이나 보상할 부분을 메꿔주는,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했다면 나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일주와 주 사이에 하루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반나절은 있어야 돼요. 그 쿠션데이가 있다면 진도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화력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완벽히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급합니다. 내 스타일. 제가 그래요. 완벽히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꾸 날 새고 막 코피 흘리고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저의 이 완벽하고자 하는 이 욕심들이 컨텐츠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조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만큼은 제가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함께 온 선배로서 내가 이슨에서 오랫동안 학습을 한 그런 언니나 누나로서 여러분의 그 완벽함을 어떻게 화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 우리 학생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미 개강한 수업들 진도를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복습에 시간 투자하지 못하는 게 고민입니다. 완벽히 복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조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밀린 강의를 따라잡기보다 내 진도에 맞춰서 들은 만큼 복습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복습 진도가 늦춰지더라도 현재 강의 진도를 따라갈 때까지 강의를 듣는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A, B죠. A와 B. 즉 나는 완벽하게 복습을 할 것이냐, 진도를 따라갈 것이냐, 이 고민이시죠.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진도를 나가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완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 욕심이 되게 큰 거예요. 노노. 우리가 그 조급한 마음의 양만큼이나 사람은 또 많이 지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 번 보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것. 예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회독이라고 합니다. 회독이라는 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내가 7월, 8월에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7, 8월에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7월, 8월에 한 번 공부를 해요. 1회독. 9월, 10월에 한 번 더 해요. 2회독. 11월, 12월에 한 번 더 해요. 3회독. 각각의 분량과 범위는 다르겠지만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야.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가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그 윤곽과 디테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회독이라는 건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물망을 만들어줄 거예요. 절대로 정답이 빠져나갈 수 없게. 이런 회독의 유효성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많은 논문들에서 밝혀져 있어요. 신경가소성의 원리, 인지 과부하를 회피하는 방법, 메타인지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복잡한 말 내려놓고더라도 회독은 효과가 있습니다. 고로 처음부터 완벽해지려는 그 마음만 그대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시면서 반복해서 본다라는 마음으로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죠? 진도를 그냥 나가기만 해도 과연 될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진도를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멈춰서서 다시 보완하셔야 됩니다의 기준을 정확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했다는 그 만족감이 아니라 실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단순히 말씀만 드리지 않죠? 행동으로 보여드립니다. 간단하게 실제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법의 예시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꼭 이 컨텐츠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컨텐츠에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내 자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마인드가 생성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두지 않아요. 혼자 한다고 해봐도 막상 기준 잡기 어렵거든요. 자, 저는 가이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면서 이것만큼 아시면 나아가셔도 됩니다의 기준을 우선 강의 시간에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매티리얼도 같이 제공해 드리는데요. 일간 학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매일매일 숨쉬듯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어휘 익힘지 스터디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문 X가 종강됐기 때문에 구문 익힘지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죠. 자, 그리고 주간 단위의 여러분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모구, 미라클 모닝 구문, 현장에선 새벽 시간, 그리고 온라인에선 여러분이 편한 시간 학습하실 수 있도록 미라클 모닝 구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간 달달한 모의고사입니다. 달달한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매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객관적으로 모의고사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실제 끝나고 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성적을 집계하고 그중에서 오답률 상위 랭크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틀려야 될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내 점수가 전체에서 몇 % 정도 해당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로 월간 달달한 모의고사인데요. 실제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강의별로는 항상 복습 가이드와 복습 자료 둘 중에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시화시킵니다. 자, 실제 내가 오늘 수업을 들었어. 근데 잘한 건지 궁금하신다면 여기 이 빈칸 있죠? 이 빈칸을 내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 가이드 내용은 손필기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휘 학습지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하는 실용적 복합 어휘 스터디 학습지인데요. 저희는 단순하게 어휘와 뜻을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을 채워나가시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또 찰떡같이 잘 사용해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계셔서 만드는 사람도 보람이 됩니다. 그리고 월간 말씀드렸던 달달한 모의고사입니다. 달달한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모의고사를 보고 땡이 아니라 그 모의고사에서 약점이 있다면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다시 메꾸고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드려서 단순하게 불안한데 진도만 나간다는 느낌 없이 확실히 중간중간 스토퍼를 만들어서 케어해 드리는 것이 저희 컨텐츠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해서 자, 미모군은 현장 학생분들 필기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타고 계신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자, 일간, 주간, 월간 내 학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피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테스트에 임하시고 그리고 진도를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컨텐츠를 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역시나 일간, 월간, 주간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는데 집중이 너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미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집중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과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진도를 기준으로 학습을 잡으면 너무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할 거고 나는 한국사 15페이지 할 거야. 영어 문제집 10페이지 풀 거야. 이런 진도를 기준으로 한 계획 세우는 거 노노. 집중력을 위해서는요. 우선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위의 계획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분량을 정해놓지 말고 내가 10분 또는 15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15분 딱 집중해서 공부. 다른 짓 안 하는 거. 기지개도 안 펴고 옆에도 주변도 돌아보는 거 아니고 카톡도 보지 말고 10분 15분 딱 집중 그리고 바로 휴식. 자, 15분 집중 휴식 15분 집중 휴식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15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게 그런 식으로 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1시간 이상 너끈하게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시험장에 입실해서 100분 동안 내 시험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입실 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0분부터 시작한 집중 시간이 100분이 되기 위한 훈련을 작은 것부터 단계별로 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도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정말 10분을 올곧이 집중하는 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환경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이 너무 어수선한 건 아닌가? 내 책상이 지금 너무 익숙하거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전례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환경을 바꿔볼까요? 독서실 요즘 너무 좋죠. 스터디 카페, 스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등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스팟을 찾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공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내가 집중이 되는 공간을 찾았다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15분씩 집중력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실제 생각만 한 도서관과 가보시면 또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강력 추천하는 스팟은요. 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사람이 참 오랫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무료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도 꼭 한번 공부 맛집으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스로 너무 괴롭히거나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10분, 15분씩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는 그 모습. 결국은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가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고 방향을 잡으실 수 있었다면 저는 매우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그때그때 멈춰서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약점과 강점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 자, 어느 곳에서 공부하시더라도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미래가 있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